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에서 개최하는 프랭크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용영어학과장 김미령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토요일 오후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강을 해주실 프랭크쌤은 유튜브 스타 강사입니다. 네, 스타 강사이시고요. 우리 전단지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초 영어회화 유튜브 채널에 47만 구독자가 있으시고요. 어마어마하시죠? 그리고 가장 많은 조회수가 제가 보기로는 아무튼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600만 이상 돌파하신 강의도 있으시고 아무튼 유명한 강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이 대학 영어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우리 프랭크 쌤은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재밌게 가르쳐 주신다고 소문이 파다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특강 참여 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마이크를 꼭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프랭크 쌤께 제가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공유를 끄겠습니다. 인사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참가하신 분들 감사하고 네, 공유해 주세요, 프랭크 쌤님.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또 천안과 동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랭크 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제가 이 숭실 사이버대학교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까라고 좀 교수님이랑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많이 또 좋아하시는 여행 영어랑 그다음에 영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근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제목에서 보듯이 초보자를 위한 영어 구조 및 여행 영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영어 수업을 한 17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오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보니까 또 많은 발전이 되고 영어를 또 많이 늘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저의 나름대로 영어 구조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처음에 수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래요. 영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뇌구조를 보시면은 맨 왼쪽이 어린아이의 뇌구조, 두 번째가 청소년, 오른쪽이 성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확실히 확 와닿는 게 성인들은 모국어가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모국어를 알고 있지만 이거 잘 그렇게 모국어로 바꿔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영어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I think eating a piece of cake is a piece of cake. 뭐 이런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소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자기가 행동을 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단어들 몇 개를 듣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유추를 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 이상의 성인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좀 늦게 공부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거를 무조건 영어로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로 무조건 번역을 해야 돼요. 그 한국어가 번역이 되면은 그때 이해를 하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돼요. 이게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 기초자들은 이 모국어를 머릿속에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가 한국어를 생각하는 거를 조금 버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영어 공부에서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얘기해요.
학원에 왔을 때 아니면 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는 이 가정을 딱 드려요. 먼저 일단 기초 단어를 알고 있냐. 혹시 여기 보이시는 기초 단어 다 알고 계신가요? 이 정도의 기초 단어를 알고 있다면은 뭐 저의 공부 방법으로 하시면은 효과가 빠릅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어 철자를 쓸 때 뭐 이 정도 바나나, 컴퓨터, 버스, 비싼 expensive라고 하죠. 책상, 청바지.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영어로 쓸 수 있고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 그리고 그냥 정말 간단한 영어 소리들 있죠. What's your name? How are you? Are you married? What are you doing?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는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 공부 방법대로 하면은 되게 빠르게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 영어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린 게 정말 쉬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호주에서 20년간 살았어요, 이분은. 이름이 경혜님이셨는데 정말 지금 나이가 이제 70대시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거의 못 하십니다. 제가 요거를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하고 우리 경희님한테 드린 숙제였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경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53년생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일이 바빠서 호주에 살지만 영어를 진짜 하나도 못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분한테 그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드렸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나는 담배를 끊는다. 나는 치킨을 좋아한다. 치킨 좋아하세요. 이런 거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을 하면은 영어로 바꾸고. 근데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국어 자체를 영어로 바꾸는 능력이 아예 없으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를 끊었다.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라고 하면은 이 한국말 자체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약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뭐에 초점을 많이 뒀냐면은 그냥 제가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럼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김밥?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뭔가를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듣고 좋으면은 Yes, I like 김밥. 이런 식으로. Do you like cooking? 이라고 하면은 Yes, I like cooking.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영어 구조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초점으로 제가 거의 뭐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영어를 얘기할 때는 I like, I don't like, 그 다음에 did you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 좀 빨라지고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I like to eat chicken 이 얘기는 해요. 근데 상대방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이 소리의 흐름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잘 안 바뀌고 그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흐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듣고 이런 뜻이구나가 빨리 해석이 안 되면은 성인들은 그냥 이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또 해드린 게 뭐냐면은 그 위에서 우리가 만든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Do you like cleaning? Do you like soju? Do you like your husband? Do you like children? Do you have children? Do you like eating rice noodles?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요즘 되게 좋은 게 naturalreader.com이라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가 그 문장 만든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입력해가지고 바꾸면은 mp3 파일로 바로 바꿔드립니다. AI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어라. 이해를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듣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 내용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안 들려요. 근데 내가 공부한 내용을 들으면은 그거는 이해를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듣기도 제가 좀 늘려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래도 뭐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지금은 그래도 되게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정도로 됐다고 해가지고 되게 저한테 고마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를 얘기하실 때 일단은 간단한 문장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문장을 하나둘씩 길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 걸 하지 마시고 뭐 나는 먹는다, I eat. 요거를 이제 영어는 주어 동사로 된다. 그러면은 나는 먹고 싶다는 동사를 한 번만 더 넣어주면 되죠. I want to eat.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예요. 선생님 이 사이에 to가 왜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또 얘는 투부정사로서 이렇게 나오면 또 힘드니까 저는 그냥 동사는 문장의 동사는 두 개를 쓸 수 없으니까 가운데 to를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그냥 이해보다는 동사니까 to를 넣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걸 많이 알려줘요.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왜 넣지? 라고 하다가 이래서 넣는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좀 힘이 생겨요. 파스타를 먹고 싶다면은 I want to eat pasta. 나는 어제 파스타를 먹었다. I ate pasta yesterday.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만 더 길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영어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질 못하면은 절대로 긴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나 어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빴어 라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국어로 딱 생각하는 순간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뭐냐면은 눈코 뜰 새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맨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두 번째 얘기할지를 생각하라. 그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네? 결론은 뭐다? I was busy 또는 I am busy.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해요. 이게 정말로 초보자한테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영어 공부할 때 문장 구조를 잡고 뭐 과거형도 알고 뭐 이 정도는 알아도 막상 말을 하면은 말이 안 나온 이유가 그냥 머릿속에 우리는 모국어가 박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말을 되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못 바꿉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영어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를 먼저 넣고 what's-가 과거니까 너한테 물어본 거네. How did you get here? 또는 How did you come here? 이런 식으로 쓰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쯤이야. 이거를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주어를 찾고 그 다음 동사를 어떻게 쓸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 공부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어가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 think I can do it.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 핸드폰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핸드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뭐부터 얘기한다? 시간이 됐네. It's time to change my phone.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를 하시면은 뒷부분은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면은 한국말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한국말에 초점을 두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무너집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쉽게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4번 보세요. 여행하실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빼고 주세요. 서브웨이 같은 데 갔을 때 샌드위치 시킬 때
그럼 할라피뇨 빼고 다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할라피뇨가 영어로 뭐지? 할라피뇨.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거죠. 할라피뇨 빼고 다 주세요.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니까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May I get? May I have? 이런 식으로만 앞부분만 만들어내면은 뒷부분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Without, except for.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막상 한국말을 영어로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어를 뭐를 넣고 어떻게 시작할지를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관용어고 외우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외우고 근데 그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내가 말을 할 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가끔씩 영어 회화 수업하다 보면 이런 질문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뭐 하지?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영어 초보자들은 이게 되게 좋아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조건 앞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I를 넣고 usually 넣고 하고 싶은 동사 넣고 in my free time 하고 끝내시면 돼요. 뭔가를 되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했을 때 I usually go hiking in my free time. I usually cook in my free time. I usually study English in my free time. 그러니까 앞부분에 단어 몇 개만 얘기를 한다면은 뒷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Do you think it will rain tomorrow?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일기예보가 영어로 뭐지?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일기예보를 알면은 이게 좋은데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앞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답한다? I think it will rain tomorrow. 또는 I think it won't rain tomorrow.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영어 구조에 대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좀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익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6번에 되게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s a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means it's easy라는 뜻이에요. For example, I think speaking English is not a piece of cake.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이런 주어 동사를 잡는 연습에 소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once in a blue moon. once in a blue moon의 의미는 seldo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모르더라도 how often do you go hiking? 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 아주 가끔씩 간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대로 I seldom go hiking. 이러고 나서 맞다. seldom이 once in a blue moon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받았을 때 once in a blue moon을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거 Why are you putting me down? Put me down. 나를 깔아뭉개다. 나를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더 쉽게 너 왜 나 무시해? Why you make me sad? 물론 다른 뜻이지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오히려 영어 초보자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요거를 꼭 갖고 저는 그 영어 공부를 내가 말이 잘 안 나왔을 때 왜 안 나오는지를 내가 모국어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 모국어에서 주어와 동사를 빼내는 연습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요거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